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곧 내일이죠? 이 찍는 영상 찍는 일이 지금 8월 14일인데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광복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제 주변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가끔 물어보는 그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국절 주장이 나오게 된 그 시점보다는 중요한 것은 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독립기념일 뭐 이런 것보단 건국절을 길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건국절을 길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국한 날을 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두 개의 나라를 예를 들자면 미국은 그 나라가 그 건국절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3요소죠. 주권, 영토, 국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은 1980년대 그 시점으로 이 국가적인 3요소가 갖춰져서 실제적인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은 1980년대인데 근데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날은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어요. 그 외에 관련된 나라에 건국했다는 건국기념일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3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미국 당시 1776년 7월 4일을 미국은 이날을 건국 시점으로 앞당겨서 독립기념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건국절을 길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건국의 그 시점을 독립선언한 날로 그날로 소급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대만도 그런데 중화민국이라고도 하죠. 이 쌍십절이라고 해서 좀 약간 발음이 위험하긴 한데 10월 10일을 얘기합니다. 이날은 이 우창봉기와 신해혁명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이거는 현재 중국도 쌍십절을 기념하는데 의미상 청나라가 만주족의 나라였는데 만주족에 대항해서 민족주의를 기념하는 이런 순원을 기리는 날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대만과 중국이 이 쌍십절로 해서 기리는 날. 그리고 특히 대만은 이 주권, 국민, 영토 이런 3요소를 갖춰주는 것은 1912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대만 역시 건국절이라는 날은 없어요. 대신에 이 쌍십절을 본인들의 그 신해혁명 기념일로 해서 이날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이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11년에 10월 10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대만, 중국 경우만 봐도 건국절을 따로 두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절을 두지 않고 건국절을 길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명백한 그 억지 주장인 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핵심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보수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수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1948년을 건국으로 하고 그 건국의 아버지를 이승만이라고 하면서 이승만을 국부로 찬양을 하기도 하죠.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제역사 TV는 정치적인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뭐 생각이나 발언을 크게 지향돼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본 제역사 TV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 이승만의 그 독재 정치와 친일 미청산에 관련된 것은 절대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난받아야 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역사 TV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보여줄 제가 한 3-4가지 정도의 그 근거, 사료를 보시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바로 1919년 6월 18일에 이승만, 그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문서도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것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직접 서명하고 일본 천황에게 보낸 문서인데요. 그 일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한으로 나는 일본에게 요구한다. 모든 무장 세력과 군대 그리고 통상적인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 관리들과 시민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임을 공식 인정해주기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또 같은 문서에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 통치 국가가 되었음을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가라는 단어가 바로 들리시죠?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이미 명시해서 이승만은 이것을 일본 천황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는 것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각국에도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렇게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당시 1919년이 건국의 시점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걸, 특히 이승만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정부가 수립됐던 1948년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 그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재헌헌법 전문,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재헌헌법의 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는 말은 이미 있던 거를 다시 우리가 세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1919년인 기민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헌헌법에 나온 전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 축사에 이런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민국 연호를 기민년은 1919년입니다. 기민년에서 가산하여 대한민국 30년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할 때 취임사 낭독 후에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또 이승만뿐만이 아니라 당시 정부 그 내각이었던 부통령 이시영 역시 취임사 낭독 후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총리로 내정되었던 이범석은 1948년 8월 4일날 임명될 때 이 역시 취임사 낭독 후 뒷부분에 1948년 8월 4일을 대한민국 30년으로 낭독 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필두로 해서 당시 정부 요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그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건, 승인 임명에 관한 건,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니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국회의 그런 문서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김병루를 대한민국 30년 8월 5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심을 양청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법원장을 임명 승인을 하는 문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낼 때 대한민국 헌법 제78조에 의하여 김병루를 대한민국 30년 8월 5일에 임명하니 이것을 받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 대한민국 30년이란 말이 문서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취임사 낭독에도 나오고 재헌국회에도 1919년을 대한민국 건립일로 하고 있으며 1919년 당시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문서에 본인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승만이 직접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 대부분 당시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우파 쪽에 보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보수주의자분들이 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말을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승만의 모든 행적을 다 옳다고 할 수 없고 비난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대한민국을 건국을 1919년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이승만을 필두로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겐 자가당착인 셈이죠.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영상을 보면서 여기 지금 또 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광복 13주년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행사. 이게 1958년에 있었던 행사, 광화문 행사에 있었던 아치형 구조물 상단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도 정부 수립 10주년, 광복 13주년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당시에는 이 대한민국을 건국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48년을 정부 수립일로 봤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건국절 논란이 조금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원로 역사학자분들께서도 주장하고 계시는 사안인데요. 1948년은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죠. 근데 이 날을 왜 건국절로 하려고 하느냐? 이 날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세력들 중에는 친일파, 반민족자들의 후손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건국절을 주장하게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비난받아야 할 부분, 바로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본인의 지지 세력이었던 친일파들을 안고 감으로써 이 지금 잘못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친일 반민족자들의 후손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초기에 초석을 다졌던 건국 세력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 뿐이죠. 즉 역사적인 신분 세탁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초석을 다졌던 건국 세력들의 후손들이야,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모든 건국절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친일 반민족 후손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건국절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신분 세탁의 첫 번째 그 동인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내일이 지금 바로 8월 15일 그 광복절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영상을 꾸며봤는데요. 이것을 보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그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알림을 설정을 해주셔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좋은 정보, 좋은 역사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련된 종종 뭐 이슈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흥미로워하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